키움이 또 꼴찌인 이유, 정말 투수력이 약해서일까요? 2026 시즌 KBO 리그 전반기가 7월 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전반기 성적은 29승 1무 57패, 승률은 .337점, 승패 마진은 무려 -28입니다. 2023 시즌부터 리그 최하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키움은 올해도 전반기 내내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대로라면 4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의 기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키움의 전반기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선발진은 지난해보다 좋아졌습니다. 안우진이 돌아왔고 라울 알칸타라는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젊은 투수들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팀 성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진 부분보다 무너진 부분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시즌을 앞둔 키움은 베테랑 전력 보강에 집중했습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한화에서 안치홍으로 보이는 내야 자원과 배동현을 영입했고 KIA에서 방출된 서건창도 다시 키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은퇴한 박병호까지 코치로 돌아왔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과거 히어로즈를 대표했던 이름들이 다시 모이는 그림에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알칸타라와 와일스, 타자 브룩스로 구성했습니다. 계획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기가 끝난 지금 키움의 현실은 또다시 최하위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안우진의 복귀입니다. 장기간 전력에서 이탈했던 안우진은 4월 12일 롯데전에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이닝을 던지기보다 이닝과 투구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복귀 전부터 158km의 빠른 공을 던졌고 4월 24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는 시속 160.3km의 포심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공식 최고 구속이었습니다. 긴 공백을 거친 투수가 복귀하자마자 160km가 넘는 공을 던졌다는 것만으로도 안우진의 구위가 얼마나 특별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월 2일 두산전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시즌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981일 만에 선발승이었습니다. 6월 18일 삼성전에서는 6이닝 7탈 3진 1실점, 6월 30일 LG전에서는 5.2이닝 11탈 3진 무실점. 안우진이 왜 KBO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지 보여준 경기들이었습니다. 물론 전반기 전체 성적은 우리가 기억하는 압도적인 안우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13경기에 등판해 50이닝 이상을 던졌고 2승 5패, 70개가 넘는 탈삼진,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 윕 1점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패배가 더 많고 평균 자책점도 안우진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안우진은 사실상 재활 과정을 1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 공백 이후 처음으로 실전 로테이션을 소화하고 있고 ABS 환경도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복귀 과정입니다. 후반기에 몸 상태와 커맨드가 더 안정된다면 우리가 알던 안우진에 가까워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선발진의 안정입니다. 알칸타라, 안우진, 배동현, 하영민, 박준현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이름만 놓고 보면 다른 팀에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알칸타라는 키움의 확실한 에이스였습니다. 지난 시즌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뒤 좋은 활약을 펼쳤고 당연히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전반기에는 16경기에 등판해 100이닝 이상을 던졌습니다. 7승 6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 탈삼진 능력과 제구력, 이닝 소화력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키움 선발진에서 가장 계산이 되는 투수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승수입니다. 알칸타라가 좋은 투구를 해도 타선이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대팀의 1선발과 맞붙는 경기도 많았습니다. 투구 내용만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승리를 기록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전반기 막판 조금 흔들린 경기가 있었지만 연봉 90만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투자 대비 효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같은 수준의 금액을 받은 다른 외국인 투수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선명합니다. 하영민도 선발진을 지켰습니다. 전반기 15경기에서 60이닝 이상을 던지며 3승 5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도중 이해하기 어려운 보직 변경도 있었습니다. 시즌 전 선발로 준비했던 하영민을 갑자기 불펜으로 돌리고 다른 투수를 선발로 넣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새 선발 카드의 체력과 구속이 빠르게 떨어지자 다시 하영민이 선발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영민은 팀의 연패를 끊는 투구를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압도적인 에이스는 아니어도 로테이션에 두면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 선발이라는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배동현도 시즌 초반에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윤아의 부상 이탈로 선발 기회를 얻었고 3월과 4월에는 등판할 때마다 기대 이상의 투구를 펼쳤습니다. 이 시기만 놓고 보면 1선발급 퍼포먼스라는 평가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선발 경험이 많지 않아 체력이 떨어진 것인지 투구 패턴이 상대에게 읽힌 것인지 정타를 허용하는 장면이 늘었습니다. 4월 말 이후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즌 초반 보여준 내용은 배동현이 충분히 선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신인 박준현도 키움의 위안이었습니다. 전반기 10경기에서 49이닝, 1승 4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후반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1라운드 지명선수 정현우가 부상으로 잠재력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2026년 1라운드 박준현의 등장은 키움에게 중요했습니다. 빠른 공을 바탕으로 4월 26일 삼성전에서 데뷔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5이닝 이상을 던지며 3실점 이하로 막은 경기만 여러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단 한 번뿐입니다. 투수가 못 던져서가 아닙니다. 타선이 점수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키움 선발진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분명 좋아졌습니다. 안우진이 돌아왔고 알칸타라는 에이스로 버텼습니다. 하영민은 로테이션을 지켰고 배동현과 박준현은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키움은 또 꼴찌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 선수 구성의 실패입니다. 키움은 지난 시즌 외국인 타자 2명과 투수 1명을 쓰는 전략을 선택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올해는 다른 팀들처럼 외국인 투수 2명과 타자 1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알칸타라 선택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자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수 와일스는 부상과 부진 끝에 전반기를 마치기도 전에 방출됐습니다. 전반기 성적은 0승, 평균 자책점 5점대. 4월 17일 KT전에서 6이닝 5실점을 기록한 뒤 어깨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약 2달간 재활한 뒤 돌아왔지만 6월 28일 복귀전에서도 1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그 경기를 끝으로 방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수가 전반기에 5경기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승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봉은 약 91만 달러였습니다. 알칸타라가 90만 달러 수준의 계약으로 100이닝과 7승을 만들어낸 것을 생각하면 두 외국인 투수의 효율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키움처럼 선수층이 얇은 팀에서 외국인 선발 한 자리가 사라지면 타격은 더 큽니다. 대체 선발이 필요하고 불펜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젊은 투수들의 역할까지 예전과 달라집니다. 외국인 타자 브룩스는 더 심각했습니다. 40경기 이상 출전해 타율 2할대 초반, 출루율 2할대 후반, OPS.545, 홈런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히어로즈 외국인 타자 가운데 홈런 없이 팀을 떠난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부진이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외국인 타자가 아니라 국내 선수라도 2군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내야와 외야 수비 모두 확실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루에서도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고 경기 태도와 멘탈 부분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브룩스는 5월 중순 방출됐습니다. 외국인 투수는 0승, 외국인 타자는 0홈런, 두 선수가 전반기 도중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했던 승리와 장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팀 성적이 좋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키움의 두 번째 문제는 리그 최악 수준의 타선입니다. 팀 타율은 2할 초반대, 9위 팀과도 큰 격차가 있습니다. 타율뿐만 아니라 득점, 출루율, 장타율, OPS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가 최하위권입니다. 삼진은 반대로 리그에서 가장 많습니다. 공을 맞히지 못합니다. 출루하지 못합니다. 장타도 부족합니다. 주자가 나가도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공격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주형의 부상 이탈도 뼈아팠습니다. 타격감이 살아날 만하면 부상이 찾아왔고 올 시즌에는 제대로 전력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송성문이 빠진 공백도 컸습니다. 안 그래도 약한 타선에서 가장 계산되는 타자가 사라졌는데 그 자리를 메워줄 선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키움은 타격 보강을 위해 안치홍, 추재현, 서건창 같은 베테랑 자원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기존 자원인 최주환, 임지열, 이형종도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브룩스를 방출하고 데려온 대체 외국인 타자는 첫 2경기에서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약점이 노출됐고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생산력을 꾸준히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키움 타선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선발 투수들의 승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칸타라가 100이닝을 넘게 던지고도 승패가 비슷합니다. 박준현은 평균 자책점 3점대를 기록하면서도 1승밖에 없습니다.
안우진이 좋은 투구를 펼친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투수가 인생 투구를 해도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합니다. 한 번의 실점이 곧 패배로 연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수도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한 점도 주면 안 된다는 부담을 안고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벤치 운영입니다. 키움 팬들이 가장 답답하게 느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설종진 감독의 투수 운영과 타순 조정은 전반기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시즌 시작 전 선발로 쓰겠다고 했던 배동현을 개막전부터 불펜으로 등판시켰고 동점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5월 말에는 갑자기 다른 투수를 선발로 돌리고 하영민을 불펜으로 보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영민은 불펜 등판에서 난타를 당했고 새롭게 선발로 들어간 투수도 빠르게 체력과 구속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원래 보직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수만 혼란스러워졌고 팀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6월에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불펜 라인까지 흔들렸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필승조가 아닌 패전조 투수를 등판시키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투수 교체 타이밍, 보직 설정, 불펜 운영에서 명확한 기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순도 거의 매 경기 바뀌었습니다. 물론 타선이 부진하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도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선수에게 몇 번 타순을 맡길지, 어떤 유형의 타자를 연결할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키움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타순을 다시 섞었습니다. 가뜩이나 자신감이 떨어진 타자들이 고정된 역할조차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팬들이 감독에게 불만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꼴찌라서가 아닙니다. 팀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빌딩 팀이라면 젊은 선수의 성장 방향이 보여야 합니다. 승리를 노린다면 필승조와 주전 타순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키움은 전반기 동안 육성과 승리, 어느 쪽에서도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반기 반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새 외국인 타자들의 생산력입니다. 와일스가 떠난 자리를 NC에서 뛰었던 맷 데이비슨이 채웠습니다. 키움은 다시 외국인 타자 2명과 투수 1명 체제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데이비스는 올 시즌 장타 생산력이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키움에 합류하자마자 팀 내 홈런 상위권이 될 수 있는 타자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현재 키움 타선의 장타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6월 이후 타격감이 살아나며 타율도 2할때 후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후반기에는 키움 타선의 중심을 맡아야 합니다. 외국인 타자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안타가 아닙니다. 주자가 있을 때 장타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 투수가 피하고 싶은 타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이비슨이 중심 타선에 무게감을 더한다면 다른 국내 타자들에게도 더 좋은 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우진의 정상화입니다. 안우진은 전반기에 복귀 과정을 거쳤습니다. 후반기에는 더 이상 재활 등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무리한 투구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5이닝에서 6이닝을 안정적으로 던지고 로테이션이 돌아올 때마다 팀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투구가 필요합니다. 안우진과 알칸타라가 확실한 원투펀치를 만들면 키움은 최소한 연패를 짧게 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영민과 젊은 선발들의 안정입니다. 알칸타라와 박준현을 제외하면 표면적인 성적은 기대보다 아쉬웠습니다. 하영민은 보직을 고정해야 합니다. 선발로 쓰기로 했다면 충분한 준비와 등판 간격을 보장해야 합니다. 배동현과 박준현도 당장의 승리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젊은 투수에게 매 경기 109와 6이닝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결과까지 강요하면 시즌 후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타선의 역할 정리입니다. 누가 리드오프인지, 누가 중심 타선인지, 누가 하위 타선에서 연결 역할을 해야 하는지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한 경기 무안타라고 바로 타순을 바꾸고 며칠 부진했다고 주전에서 빼면 어린 선수들은 자기 타격을 할 수 없습니다. 키움은 지금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후반기에는 내년에도 함께 갈 선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주전이 될 수 있는지, 누가 백업 역할에 맞는지, 누구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기 어려운지 그 판단을 위한 일관된 기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독과 벤치의 변화입니다. 투수 보직을 자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불펜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동점 상황과 리드 상황에서 어떤 투수를 쓸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작전도 선수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와야 합니다. 리그 최악의 타선을 가지고 무리한 작전을 반복하면 아웃카운트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키움의 전반기를 정리하면 분명합니다. 좋아진 부분은 선발진이었습니다. 안우진이 돌아왔습니다. 알칸타라는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박준현이라는 젊은 선발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영민과 배동현도 로테이션 자원으로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 두 자리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타선은 리그 최악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벤치 운영은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기보다 혼란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선발진의 성장은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반기 승패 마진은 마이너스 28입니다. 후반기에도 같은 모습이 이어진다면 4년 연속 최하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올해 또 꼴찌를 하느냐가 아닙니다. 4년 동안 최하위에 머물렀는데도 팀이 좋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리빌딩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만 흐른다고 리빌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젊은 선수가 성장해야 합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이 성공해야 합니다. 감독과 프런트가 같은 방향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팬들이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후반기 키움에게 필요한 건 기적적인 20연승이 아닙니다. 안우진이 건강하게 로테이션을 도는 것, 알칸타라가 에이스 역할을 이어가는 것, 박준현과 젊은 투수들이 무너지지 않고 성장하는 것, 새 외국인 타자가 중심 타선에서 장타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벤치가 선수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변화부터 나와야 합니다. 키움은 후반기에 4년 연속 최하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올해도 가능성만 확인한 채 같은 자리에서 시즌을 마치게 될까요? 지금 키움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한두 번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팀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